실험실이 존재하기 전, 캡슐 형태의 영양제가 나오기 전, 누군가 슈퍼푸드라는 단어를 발명하기도 전에 이미 몸을 치유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처방한 책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막연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임상 연구, 생화학 분석, 대조 시험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정밀한 지침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고대 경전에 등장하며 현대 과학 연구가 염증 퇴치, 심장 보호, 장 건강 강화 및 세포 수준의 건강 변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입증한 스루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목록의 17번은 고대 세계에서 너무나 가치가 높아 왕들이 화폐로 사용할 정도였으며 현대 심장 전문의들은 이것이 동맥에 미치는 영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은 광야에서 수년 동안 한 예언자를 먹여 살린 음식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연구된 인류 생존을 위한 가장 완벽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매주 우리는 고대의 지혜와 당신의 건강에 적용되는 현대 과학 사이의 연결고리를 탐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놀라운 효능부터 절대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효능까지 과학적 뒷받침이 있는 수림까지 성경 속 음식을 소개합니다. 티어피 1. 마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리워했던 음식.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정적인 구절 중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방랑하며 만나만 먹고 있을 때 그들은 무너져 울었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리워했을까요? 바로 이집트의 마늘이었습니다. 민수기 2:5. 그들은 마늘이 너무 그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늘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한다면 그들의 슬픔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마늘 알리움 사티붐은 영양의학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생성되는 화합물인 알리신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및 기생충에 대항하는 광범위한 항균제입니다. 임상시험에 따르면 규칙적인 마늘 섭취는 감기와 독감의 빈도와 심각성을 줄여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혈압과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소판 응집을 줄이고 간 보호 효과가 있음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갓 으깬 생마늘이 가장 강력합니다. 알리신은 휘발성이라 열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중동과 지중해 전역의 전통의학에서는 드레싱과 보존식품에 생으로 넣거나 찌개에 익혀 넣거나 기름에 우려내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마늘을 사용했습니다. 이집트의 의학 파피루스에는 수십 가지 이상의 약재 조법에 마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생마늘 한쪽을 으깨어 알리신 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0분간 두었다가 섭취하는 것입니다. 탑 2. 렌틸콩 예언자와 노동자의 음식.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렌틸콩 이야기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에서가 붉은 렌틸콩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렌틸콩이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 아니라 밀도가 높고 포만감을 주며 말렸을 때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영양학적으로 뛰어난 생존식품이었다는 점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이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렌틸콩은 조리된 한 컵당 약 18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철분, 엽산, 아연,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합니다. 렌틸콩은 지속적인 에너지, 근육 회복, 미네랄 보충 등 고된 노동이 요구하는 것을 제공했기에 군인, 노동자, 예언자 모두의 음식이었습니다. 현대 영양과학은 렌틸콩이 탄수화물 함량에도 불구하고
혈당 지수 GI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높은 섬유질 함량은 장내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고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콩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노화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인구조사 연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공동체들은 일관되게 많은 양의 콩류를 섭취합니다. 전통적인 조리법은 물에 불린 후 커민이나 고수 같은 향신료와 함께 천천히 익혀 올리브유를 곁들여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전통이 아닙니다. 불리고 익히는 과정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비틴산과 같은 한경양소를 줄여줍니다. 톱삼, 대추야자 원조 에너지 바. 고대 중동을 횡단하는 군인, 상인 또는 순례자였다면 대추야자가 당신을 살렸을 것입니다. 칼로리가 높고 자연적으로 보존성이 뛰어나며 미네랄과 빠른 당분이 풍부합니다. 대추야자는 원조 생존 식품입니다. 대추야자 나무는 성경과 코란을 합쳐 다른 어떤 과일 나무보다 많이 언급됩니다.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칭송받았습니다. 대추야자 피닉스 닥틸라이프라 시트는 혈류로 빠르게 들어가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천연 당분인 포도당과 과당을 함유하고 있지만 정제된 설탕과 달리 섬유질, 마그네슘, 칼륨, 구리, 망간 및 비타민 B군과 함께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추야자는 철분 수치를 개선하고 골밀도를 지원하며 심지어 분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임상시험에서 임신, 마지막 몇 주 동안 대추야자를 섭취한 여성들이 현저하게 더 빠르고 수월하게 분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냥 먹는 것입니다. 빠른 에너지 공급원, 요리의 천연 감미료 또는 금식을 깨는 방법으로 355R을 먹습니다. 라마단 금식을 전통적으로 대추야자로 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음식 없는 기간 후에 대추야자를 빠르고 부드럽게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탑살, 고수빵 속에 숨겨진 해독 허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시, 고수, 씨앗, 같고 희고. 이것이 정확한 식물학적 식별이든 비교 묘사이든 고수 씨앗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적적인 음식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고수 식물의 말린 열매인 고수 씨앗, 코리안드룸 사티붐은 이집트, 페르시아, 이스라엘 문화를 통틀어 약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의학에서는 소화불량, 불안한 신경, 염증성 통증에 사용되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고수 씨앗은 진정한 불안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동물 연구에서 특정 모델의 경우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디아제팜과 비교할 만한 수준으로 불안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날로올과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한 한겸증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항균 활성을 보이며 가장 매혹적인 현대적 응용 중 하나는 중금속 해독입니다. 예비 연구에 따르면 고수는 조직에서 수은 및 기타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기 혜택 또한 잘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고수 씨앗차는 수세기 동안 가스, 백만감, 장경련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 빵, 찌개, 혼합 향신료에 갈아 넣은 고수 씨앗, 소화 불량을 위한 고수차, 요리의 향미료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아낌없이 사용하는 신선한 잎, 터피오, 염소젖 약속의 땅의 프로바이오틱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온 살균되고 균질화되며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가 흐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장이 매우 다르게 처리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음식인 염소 젖이 흘렀습니다. 염소 젖은 우유보다 지방구가 더 작고 단백질 구조가 다릅니다. 주요 단백질은 대부분의 상업용 우유에 들어있는 A1 카제인 대신 A2 카제인인데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소화에 더 잘 맞는다고 믿습니다. 염소 젖의 지방 입자는 자연적으로 균질화되어 있어 분리되지 않으며 산업적 가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생산된 신선한 염소, 젖은 장 건강을 돕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인 유익한 박테리아가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염소 젖은 우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소화하기 더 쉽고 장내벽의 염증 반응을 덜 일으키며 유익한 장내 미생물을 지원하는 프리바이오틱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균 및 항진균 특성이 있는 중쇠지방산, 특히 카프릴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통 식단에서 염소젖은 신선하게 마시거나 요거트와 캐피어로 발효시키거나 간단한 치즈로 숙성시켜 섭취했습니다. 각 형태는 서로 다른 혜택을 제공합니다. 토핑 섹스, 보리 모든 것을 견뎌낸 겸손한 곡물. 보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 원정 중인 군인들, 바다 위의 선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기 위해 떡과 물고기를 곱하셨을 때 그 떡은 보리떡이었습니다. 보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곡물이었고 결과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연구된 것 중 장에 가장 친화적인 곡물 중 하나를 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보리, 홀듬 불가레는 모든 곡물 중 베타글루칸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FDA는 이를 함유한 식품에 건강 강조 표시를 허용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젤을 형성하여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며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고 면역 기능을 개선합니다. 보리는 또한 밀이나 쌀보다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미 심장 건강식품으로 간주되는 귀리보다 식후 혈당에 미치는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어떤 기후에서도 자라는 곡물치고는 정말 놀라운 음식입니다. 전통적인 준비법은 간단했습니다. 통보리를 오트밀처럼 익히거나 가루를 내어 납작한 빵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겉껍질을 제거한 할맥 펄 바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겉껍질이 있는 보리가 섬유질과 영양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톱츄얼, 포도나무에서 활력으로. 포도나무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적인 의미가 깊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는 홍수 이후 노아의 첫 행보, 유월절 식탁, 아가서 전체,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의 모든 농경 비유에 등장합니다. 이 식물은 고대 세계의 삶의 중심이었으며 그럴 만한 아주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선한 포도, 건포도, 포도즙에는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들은 심혈관 건강, 염증, 심지어 장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레스베라트롤은 세포 복구 및 수명 연장과 관련된 단백질인 시르투인을 활성화하며 지난 20년 동안 노화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화합물 중 하나였습니다. 포도의 껍질과 씨앗에 이러한 화합물이 가장 높은 농도로 들어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신선한 통포도는 이러한 폴리페놀과 함께 섬유질, 칼륨, 비타민 C, 비타민 K를 제공합니다. 고대 중동의 전통적인 사용법은 제철의 신선한 포도, 지속적인 에너지와 휴대용 영양을 위한 연중 건포도, 그리고 음식 쌈으로 사용되는 포도, 잎을 의미했습니다. 토팔, 아몬드 몸을 먹여 살린 상징.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등잔대인 메노라를
아몬드 꽃 모양의 잔으로 디자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기적적으로 아몬드가 싹 텄습니다. 아몬드 나무는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로서 경계와 신성한 주도권의 상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적 선택은 놀라운 영양학적 지혜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아몬드, 피르누 둘칫는 무게당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하여 3시그라 섭취 시 일일 권장량의 약 37%를 알파 토코페롤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는 세포막을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지용성 항산화제입니다. 또한 체내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을 지원하며 현대인 대다수에게 부족한 마그네슘 함량이 높습니다. 신체가 현저한 효율로 흡수하고 사용하는 단일 불포화 지방, 단백질, 칼슘, 섬유질을 한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임상시험에 따르면 규칙적인 아몬드 섭취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식후 혈당 수치 급상승을 줄이며 장내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을 개선하고 건강한 체중을 지원합니다. 전통적인 섭취법은 간단했습니다. 일상적인 음식으로 생아몬드나 가볍게 구운 아몬드를 먹고 요리와 약용으로 아몬드 페이스트를 사용하며 피부 관리와 상처 치료를 위해 압착한 아몬드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톱 9. 무화과 예언자들의 약. 대부분이 간과하는 세부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치명적인 감염, 즉 심각한 종기나 피부 궤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언자 이사야는 그를 위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열왕기하 2발 7. 그리고 히스기야는 회복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사야의 처방을 따라잡았습니다. 무화과에는 피신, 피친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죽은 조직을 분해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또한 항균 특성이 입증된 화합물인 소랄렌과 벤즈알데히드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피쿠스 차리차는 상처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용성 섬유질, 특히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팩틴이 매우 풍부합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비타민 B군을 함유하고 있어 먹을 수 있는 가장 미네랄 밀도가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종합 비타민이 없던 세상에서 무화과는 보충제였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 장 건강과 에너지를 위해 가장 잘 익었을 때 신선한 무화과를 먹고 지속적인 영양을 위해 1년 내내 말린 무화과를 먹는 것입니다. 톱10. 커민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것. 이것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신 이 목록의 유일한 조미료입니다. 마태복음 23임 예수님은 정의와 긍휼은 소홀히 하면서 박하와 회향과 커민의 11조는 철저히 드리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십니다. 커민의 11조를 드렸다는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에 11조를 드리는 법이니까요. 커민, 주미눔, 차이미눔은 중동, 인도,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소화, 혈당, 감염을 위해 최소 4,000년 동안 약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연구는 이러한 모든 전통적 용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커민에는 쿠민알데히드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광범위한 박테리아와 곰팡이에 대한 항균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민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공복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담즙 생성과 소화 효소 활동을 자극하여 팽만감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를 개선합니다. 또한 중요한 철분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은 직접적입니다. 요리에 갈아서 넣거나
빵과 찌개에 구운 커민 씨앗을 넣고 소화 불량에는 커민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고대 음식들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수천 년의 인류 경험으로 검증된 기능성 의학이라는 점을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강력한 답이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Top Ears, 양파, 성경 속 주방의 프리바이오틱스 왕. 민수기 11장, 광야의 거대한 탄식 속에 마늘과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양파는 고대 세계 모든 경제 계층의 기본 식품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한 이집트 노동자들은 품삯의 일부를 양파와 마늘로 받았습니다. 파라오들은 양파와 함께 매장되었는데 과학은 왜 양파가 그토록 가치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양파 에일리움 체파는 강력한 항염증, 항히스타민, 항산화 특성을 가진 폴리페놀인, 퀘르세틴의 가장 풍부한 식이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임상시험에 따르면 퀘르세틴은 혈압을 낮추고 염증 경로를 억제하며 알레르기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파는 또한 이눌린 유형의 프룩탄이 매우 풍부한데 이는 결장 내 유익균, 특히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 균주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입니다. 미생물 군집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지 아무도 이해하기 전부터 고대 세계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잘 먹여 살리는 식단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양파의 황화합물은 또한 해독 효과가 있어 독소를 처리하고 제거하는 간 효소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전통적인 사용법, 퀘르세틴을 최대로 섭취하기 위해 샐러드와 장아찌에 생양파를 넣고 풍미와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을 위해 거의 모든 요리에 익혀 넣으며 질병 회복을 위해 양파 국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톱스피, 생선 오메가3의 언약. 생선은 복음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기적적인 먹이심에는 생선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자신의 물리적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생선을 드셨습니다. 1세기 해안가 이스라엘 문화에서 생선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그것은 인류가 내린 가장 중요한 식단 선택 중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사르딘, 멸치, 틸라피아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지구상에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것들은 몸에서 만들 수 없어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입니다. DHA는 뇌세포 막의 상당 부분을 구성합니다. EPA는 몸 전체에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줍니다. 오메가3에 대한 연구는 영양과학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연구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생선 섭취는 심혈관 질환,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염증성 질환 및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의 현저한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세계의 생선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숯불 위에 단순히 구워 통째로 먹었습니다. 튀김옷도, 가공도, 오메가3 함량을 파괴하는 씨앗 기름에 튀기는 일도 없었습니다. 현대 건강 지침은 일주일에 오후 3회 지방이 많은 생선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복음서의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었기에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건강을 증진하는 음식 중 하나를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텁63, 고대, 밀 당신이 아는 밀이 아닌 스펠트와 에머.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밀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현대의 상업용 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로 일립곡,
아트리티슘 모노초춤토과 이립고가시 트리티춤 디초춤 같은 고대 품종을 말하며 이것들은 현대의 빵과 파스타를 채우고 있는 외소 밀과는 유전적, 구조적, 영양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 밀은 헥타르당 수확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20세기 중반에 개발되었습니다. 그 목표에는 눈부시게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조상 밀보다 글루텐 구조가 극적으로 다르고 전분 함량은 높으며 밀양 영양소는 적은 곡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스펠트 밀은 현대 밀의 32개 염색체와 비교해 1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밀에 반응하는 많은 사람이 문제없이 견뎌낼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글루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 베타카로틴, 루테인, 리보플라빈 및 항산화제가 1회 제공량당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스펠트 밀에 대한 연구는 그 전분이 더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 반응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준비법은 천천히 발효시킨 사워도우였는데 이는 글루텐 단백질과 비틴산을 더욱 분해하여 곡물을 소화하기 쉽게 만들고 미네랄 흡수율을 높여주었습니다. 고대의 빵은 정제된 흰 빵이 아니라 밀도가 높고 어두우며 통곡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곡물은 오늘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변형시킨 결과물입니다. 톱 14. 생꿀 하늘의 항균제.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아가서.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잠언. 요나단이 지팡이 끝을 꿀에 찍어 먹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꿀을 힘과 명료함, 생명을 주는 음식으로 제시합니다. 생꿀은 지금까지 연구된 가장 강력한 천연 항균제 중 하나입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조직과 접촉할 때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MRSA를 포함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병원균을 죽이는 낮은 pH를 가지고 있으며 박테리아를 능동적으로 파괴하는 디펜신1이라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누카 꿀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유형은 이제 전 세계 병원에서 인증된 상처 드레싱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생로입니다. 꿀을 약 4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순간 꿀을 약용으로 만드는 유익한 효소와 화합물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벌집에서 직접 채취하여 거르지도 가열하지도 않고 먹었던 꿀은 대부분의 슈퍼마켓에 있는 맑고 안정적인 제품과는 기능적으로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은 직접적입니다. 감염을 예방하고 치유를 앞당기기 위해 상처에 생꿀을 바르고 인후염의 첫 징후가 보일 때 면역 지원을 위해 따뜻한 물과 레몬의 꿀 한 숟가락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사막의 여행자, 군인, 예언자들을 지탱해 준 음식입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무덤에서 3000년 된 꿀을 발견했는데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터프위보, 피스타치오 족장들의 견과류. 야곱이 기근 중에 곡물을 사러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낼 때 이집트 관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선물을 가져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 피스타치오가 있습니다. 창세기 4페이 주안 1. 야곱이 피스타치오를 이집트 통치자에게 적합한 선물로 생각했다면 그것이 가진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싸고 흔한 간식이 아니라 사치스러운 음식,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영양학은 그것이 보물로 여겨질 가치가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피스타치오, 피타치아, 베라는 눈 건강 및 황반 변성 보호와 관련된 카로티노이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 함량이 예외적으로 높습니다. 대부분의 견과류보다
칼륨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치고는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높습니다. 피스타치오를 특히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프리바이오틱 섬유질 함량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피스타치오 섭취는 테스트된 대부분의 다른 견과류보다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 특히 비피도박테리움을 현저하게 증가시킵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을 돕는 레스베라트롤과 기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에 대한 구체적인 임상 연구는 혈당 조절, 지질 프로필 및 염증 지표의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족장 야곱은 그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스타치오를 최고의 선물 중 하나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단지 맛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풍요, 건강, 그리고 그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의 관대함 때문이었습니다. 톱 16. 우슬초 실제적인 힘을 가진 정결 허브. 우슬초는 레위기의 정결 의식에 사용됩니다. 시편 51편에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예수님께 우슬초 가지에 매단 해면을 드리는 장면에도 등장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순전히 상징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으나 연구자들이 우슬초, 치소풋, 오피시나릿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그 상징성이 실제적인 바탕 위에 세워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우슬초에는 알려진 가장 강력한 천연살균제 중 두 가지인 오레가노와 타임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항균 화합물인 카르바크롤과 티몰이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슬초는 진정한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 포진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거담 화합물은 폐에서 점액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주며 한겸증 효과는 호흡기 감염과 상처에 대한 전통적 사용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정결의식이 갑자기 기능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약 질병 후에 표면을 닦거나 사람과 물건에 뿌리기 위해 우슬초를 사용했다면 실제로 진정한 항균제를 적용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침은 실용적이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으로는 호흡기 감염, 기침, 기관지염을 위한 우슬초차, 국소 살균제로서의 우슬초 팅크, 그리고 타임과 유사한 향기로운 허브로 요리에 사용하는 신선한 식물이 있습니다. 톱 17. 석류 항산화제의 왕. 드디어 17번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바로 그 과일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과일은 왕들이 말 그대로 화폐처럼 교환할 정도로 가치가 높았습니다. 석류는 모세의 율법, 성전 장식, 그리고 성경의 시 곳곳에서 풍요, 아름다움, 생명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둥에는 200개의 석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 과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선언이었으며 현대 항산화 과학은 이 과일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석류 퓨니차 글라나툼에는 자연계의 다른 어디에서도 거의 발견되지 않는 푸니칼라진, 푸니찰아긴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장에서 우롤리틴으로 분해되어 연구에서 현저한 한겸증 효과와 잠재적인 항암 효과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석류 주스는 임상시험에서 혈압을 낮추고 LDL 산화를 줄이며 동맥 건강을 개선하고 CRP와 같은 염증 지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주스와 씨앗은 레드 와인, 녹차, 블루베리를 능가하는 농도의 폴리페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버리는 껍질은 약용으로 훨씬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중동 전역의 전통 치유사들은 설사, 장내 기생충, 장의 염증 질환에 석류 껍질 차를 사용했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 신선한 씨앗을 먹거나 갓 짠 주스를 마시거나
말린 껍질을 뜨거운 물에 우려 장 감염을 위한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석류는 대부분의 과일보다 먹는 속도가 느립니다. 보석 같은 씨앗을 추출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텁88, 포도주 절제와 함께하는 고대의 약. 이 부분은 미묘한 차이가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포도주를 보편적으로 찬양하지 않으며 과도함에 대해서도 경고하지만 지혜롭고 절제 있게 사용된 포도주는 약으로 취급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24에서 디모데에게 내 위장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상처에 살균제로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주로 소비되던 방식인 희석된 포도주는 진정한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농도의 포도주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을 포함한 일반적인 장내 병원균을 순수 알코올과 같은 양보다 더 효과적으로 죽입니다. 수질 정화 시설이 없던 세상에서 물에 섞은 소량의 포도주는 진정으로 보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의 폴리페놀, 특히 포도 껍질의 레스베라트롤과 프로안토시아니딘은 수십 년간의 심혈관 연구 대상입니다. 풍부한 식단에도 불구하고 낮은 심장병 발병률을 보이는 이른바 프랑스 역설은 부분적으로 레드 와인 섭취 덕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핵심 단어는 절제입니다. 자연식품 식단의 맥락에서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양질의 레드 와인 작은 한 잔입니다. 이것은 섭취하는 맥락이 음식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텁시추, 올리브유 고대 세계의 액체 금. 이 목록에 처음에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올리브유는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자 연료, 약이자 신성한 물질이었으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를 140번 이상 언급합니다. 왕들은 이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상처는 이것으로 싸매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낯선 이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니라 의학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지구상에서 가장 엄격하게 연구된 음식 중 하나입니다. 올리브유를 초석으로 하는 지중해, 식단은 수백 건의 임상시험에서 심장병, 암, 염증, 인지기능, 저하 및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 감소와 연결되었습니다. 주된 책임 화합물은 올러칸탈, 올어찬탈론으로 이는 염증을 줄이는 데 있어 이부프로펜과 거의 동일하게 작용하는 폴리페놀입니다. 하지만 고대의 올리브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구매하는 정제되고 열 처리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냉압착되고 거르지 않은 가 수확한 올리브유는 항산화제, 비타민 E, 그리고 신체가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이 가득한 살아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 매일 양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섭취하고 요리에 아낌없이 사용하며 피부 상태와 상처 치유를 위해 국소적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영양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이것을 부었습니다. 터피식, 쥐엄나무 열매 사막의 생존 식품, 드디어 16번입니다. 마지막을 위해 아껴두었는데 이 목록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센센사 수세기 동안 성경 번역가들과 주석가들은 여기서 메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해 왔습니다. 많은 학자, 특히 유대 광야의 풍경에 익숙한 이들은 이것이 곤충이 아니라 고대 중동 전역에서
세례 요한의 빵으로 알려진 쥐엄나무, 시클, 세라토니아, 시리콰의 열매, 꼬투리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쥐엄나무는 요한이 사역했던 지역 전역에서 야생으로 자랍니다. 그 달콤하고 콩처럼 생긴 꼬투리는 수천 년 동안 사막 여행자들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생 꿀과 결합하면 놀라운 영양학적 힘을 가진 완전한 생존 식단이 됩니다. 쥐엄나무 꼬투리는 약 50%의 천연 당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정제 설탕과 달리 건조 중량당 최대 40%에 달하는 엄청난 섬유질 함량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 섬유질은 대부분 불용성으로 쥐엄나무를 전통적으로 설사와 변비 모두에 사용되는 강력한 장 조절제로 만듭니다. 쥐엄나무는 또한 칼슘, 철분, 칼륨, 마그네슘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글루텐이 없으며 카페인, 옥살산염, 터부로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쥐엄나무를 생존식품으로서 진정으로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응축된 탄닌 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입니다. 이는 항균 및 항설사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쥐엄나무 가루는 어린이의 로타바이러스 및 기타 장내 병원균에 효과적입니다. 쥐엄나무의 탄닌은 또한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를 늦추고 포도당 흡수를 조절하며 수년 동안 광야의 예언자를 지탱해준 그 지속적이고 천천히 타오르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정말로 쥐엄나무 열매와 꿀로 살았다면 그는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명 속의 다른 모든 이들이 정교한 음식을 먹으며 약해지고 있을 때 그는 고대 세계에서 의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막의 식단이 지혜로운 식단입니다. 때로는 잊힌 음식이 가장 기억될 가치가 있는 음식입니다. 20가지 음식, 수천 년의 사용, 모든 자연적인 것을 제조된 무언가로 대체하려는 서두름 속에 우리가 거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뻔했던 수세기의 축적된 지혜. 제가 여러분이 여기서 얻어가길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고대 텍스트를 쓴 사람들은 원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찰자였으며 무엇이 자신들을 치유하고 지탱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문화, 의식, 농업, 심지어 신학까지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 이중 맹검 연구, 생화학 분석을 갖춘 현대 과학이 계속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염증을 줄이고, 꿀은 박테리아를 죽이며, 보리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마늘은 감염과 싸우며, 아몬드는 심장을 보호합니다. 그 책이 옳았습니다. 단지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메커니즘이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핵심이었고 치유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20가지 음식 중 어떤 것이 당신을 가장 놀라게 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약용 허브 팀인가요? 고대 곡물 팀인가요? 아니면 과일과 견과류 팀인가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에 대한 탐구가 당신의 식탁에 무엇을 올릴지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현대 세계가 종종 잊고 지내는 역사와 과학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미래를 가꾸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세요. 다음 지식의 보물 창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